안녕하세요. 기술사 77입니다. 제가 한동안 뜸하게 영상을 못 올렸는데, 제가 한 2주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 좀 갔다 왔어요. 거기, 로스앤젤레스, 파세디나라는 곳에 아트센터 칼리지 오브 디자인이라고 그 미술계통 학교가 있어요. 거기 여름 졸업식, 또 참석차, 거기 갔다가 또 뭐 여가도 좀 즐길 겸 또 콜로라도 섬 쪽으로도 갔었고, 그래서 역시 제가 건축 쪽에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건물 또 실내 디자인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미국 쪽에 가보니까 뭐 캐나다 마찬가지지만은 거의 주택은 뭐 90% 이상 목조예요. 목조. 그래서 목조에 관한 그 장점, 단점 이런 것들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차로 한 2시간 남짓,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 샌디에고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콜로라도 섬이 있습니다. 섬. 근데 과거에는 섬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부터 한 130년 전에, 호텔 델 코로나도, 이 목조로 된 커다란 아주, 그 당시에는 뭐 세계에서 제일 큰 호텔이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목조 호텔이 그 아주 아름다운 바닷가, 섬, 거기에 있습니다. 목조 건물이에요. 130년 됐죠. 근데 그전에는 다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미국 역대 대통령 헬리콥터 타고 가서 휴가를 즐기고 하던 곳인데, 지금은 이제 육지하고 다리로 연결돼서 차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많이 가는데, 제가 그 목조 건물로서의 관심이 있어서 좀 구경을 했어요. 이게 아마 1888년인가 1887년 이때 이제 시작돼가지고 그 코로나도라는 게 스페인어로 왕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 건물 지붕이 동그란 원추형으로 마치 스페인 왕관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지붕색은 빨갛고, 예. 그래서 겉에는 빨간 지붕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내부는 나무 색깔 그대로 뭐 초콜릿색 이렇게 호텔, 로비, 라운지 이런 쪽으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되지만 밝은 그런 분위기, 밝은 실내 분위기를 원하시면은 실내 벽, 천장, 바닥 이런 벽이 첫째 밝은 색이래야 됩니다. 아무리 조명을 밝은 걸 켜도 실내가 여기 지금 이 콜로라도 호텔처럼 이렇게 좀 초콜릿색 어두우면은 굉장히 뭐 밝아질 수가 없어요. 조명을 켜도. 그래서 밝은 해변가 밖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 눈이 그렇잖아요. 이 암수능이라 그러죠. 껌껌한데 수능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들어가면 아주 정말 껌껌한 그런 느낌인데,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안에가 좀 껌껌해요. 안에가 좀 껌껌하고, 이렇게 호텔 정면에서 왼쪽으로 가면 수영장을 지나서 여기가 지금 스파, 그러니까 찜질하고 마사지 해주는 샵이 있어요. 거기 입구입니다. 지금 그 캘리포니아나 이쪽 그 샌디에고, 굉장히 날씨가 보통 한 영상 20도 밑으로 잘 안 내려가요. 따뜻한 날씨입니다. 거기다가 햇볕이 비치면 엄청 뜨거워요. 바닷가인데도 불구하고 또 습도는 굉장히 낮아요. 건조합니다. 그래서 그늘에 들어가면 또 시원하고, 햇볕에 나가면 엄청 햇볕이 따가워요. 그래서 바닷가 해변에 나갈 때는 꼭 그 선크림 바르지 않으면은 피부에 물집이 잡힐 수 있을 정도로 엄청 그렇게 햇살은 뜨겁습니다. 이 건축물이라는 게 기후 특성에 따라서 건축물이 좀 다르죠. 시공이. 우리나라가 참 그래서 어려워요. 집 짓기가. 왜냐하면 연중 기온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엔 영하 10도, 여름엔 영상 뭐 40도 가까이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온 차이가 한 50도 차이가 나죠. 50도. 이런 기후 속에서 이 건물이 버텨야 되고, 또 열을 뺏기지 말아야 되고, 열을 차단해야 되고, 이런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 손실이 적고, 또 겨울에는 보온 성능이 있는 그런 집을 줘야 돼요. 그렇지만 이런 캘리포니아처럼 연중 바깥 날씨 자체가 그런 쾌적한 어떤 온도 범위에 들어가니까 벽체 자체, 창, 유리문 이런 게 단열 성능이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예, 뭐 페어그래스, 이중유리 뭐 이런 거 잘 별로 안 씁니다. 그냥 유리창 혹겹 하나로 만족해요. 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이동하고, 그래요. 그리고 뭐 겨울이라고 해서 춥지도 않고 여름이라서 그렇게 덥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저 건축물에서의 천장, 지붕, 외벽 그저 하나의 그냥 막 역할만 해주면 돼요. 그렇게 단열, 보온 이런 기능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목조 위주로 오늘 얘기를 하는데 과거로부터 지금 아마 이 130년 전에 지어진 호텔 델 콜로라도도 마찬가지. 이거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은 그 목재들이 요즘에 나오는 정치수가 아닙니다. 뭐 2x6, 2x12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켜가지고 말하자면 뭐 치수를 주문해서 켰겠죠. 그렇지만 과거에는 켜는 게 뭡니까? 켜는 거. 이제 목재를 이 방향으로 가공하는 거를 켠다 그러죠. 이 방향으로 하는 자르는 거예요. 절단. 이건 자르는 거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깎아내는 걸 켠다 그러죠. 이렇게 켜면 각재도 되고 널재도 되고 뭐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과거에 한 100년 전에 지은 집들은 지금처럼 뭐 2x4, 2x6 이렇게 규격화돼서 나오질 않았어요. 제재소에서 대충 얇게 키면 그 널이 되고 또 각재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조도 뭐 몇 가지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좀 원시적이다 그러면은 로그하우스, 그러니까 통나무 주택 거기에 해당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 보 이렇게 가구식으로 만드는 거 그게 중목구조라고도 할 수 있어요. 튼튼한 기둥과 튼튼한 보를 해서 힘을 전부 뭐예요? 구조재들, 이 주요 구조, 기둥, 보, 지붕틀 이런 것들이 다 힘을 받고 나머지는 뭐예요? 벽이 하나의 그냥 커튼월이라 그러죠. 그래서 비내력 벽이 되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다시 중목구조로도 하고 또 우리나라 전통 그 목조가 이 중목구조에 해당돼요. 기둥과 보, 석가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톱하고 가공 기술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다 이제 가공을 했죠. 각재, 목재로. 그래서 그게 경량 목구조로서 일반적으로 뭐 2x4 구조다. 이런 게 지금의 대부분의 그 목조를 경량 목구조라 그럽니다. 어쨌든 나무에서 장단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큰 특성은 나무는 잘 건조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적당한 함수율이라 그러는데요. 이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 세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생나무일 때는 이 나무가 세포가 있고 세포 바깥에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세포 안에도 꽉 차 있고 세포 그 바깥에도 물이 꽉 차 있어요. 생재가 그렇습니다. 생나무가. 그럼 건조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세포 바깥에 있는 물기가 이제 점점 날아가고 그 다음에 더 건조시키면 세포 안에 물도 마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적당하게 건조된 이 목재로서의 나무는 요 안에 나무 안에 함수율이 한 15%에서 20% 사이에 그렇게 함수율을 갖는 것이 목재로서 좋은 겁니다. 좀 더 고급 뭡니까? 가구, 창호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한 함수율 한 15%, 17%. 그다음에 일반 구조재 같은 거는 그래도 20% 넘지 않게 함수율을 갖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함수율에 따라서 목재가 어떻다? 변형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또 습기에 의한 썩거나 그런 것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건조가 됨으로써 목재 강도도 높아져요. 특히 목재는 뭡니까? 이 인장 강도가 굉장히 세죠. 이렇게 당겨서 끊으려고 그러면 이거 웬만한 힘으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인장 강도 또 이렇게 이렇게 구부릴 때의 휨 강도, 휨. 예. 제일 약한 게 뭡니까? 이 전단력에 약하죠. 전단력. 이렇게 해서 싹둑 써는 이 전단력으로 끊어지는 게 굉장히 약해요. 그런 정도 알아두시고, 어쨌든 목조, 그러면 이제 경량 목구조를 기준으로 대략, 장단점이 뭔가, 그런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재료다, 친환경 재료.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살 때, 우리를 집이라는 게 뭡니까? 집은 인간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그릇으로서, 건축물로서, 집으로서의 그 그릇의 재질이 나무다 이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환경적이다.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친환경적이죠. 다른 각도에 보면은 이게 친환경적이 아닐 수가 있어요, 목재가. 그렇잖아요. 산에 있는 나무를 다 잘라다가 집을 짓는데, 나무를 다 자르면 그게 친환경적입니까? 환경 파괴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얘기가 또 조금 방향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요즘엔 어떻게 나무를 되도록이면 좀 적게 잘라서 효율적으로 나무를 좀 가공해서 그렇게 쓰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나무 부산물도 다 어떻게 돼요? 다시 재가공을 해서 칩을 만들어서 칩보드라는 것도 만들고 더 곱게 해서 MDF 판도 만들고 또 뭐 좀 OSB 판 같은 것도 만들고 그게 다 목재 가공 부산물로 만드는 그 목 가공품들이죠. 어쨌든 첫 번째 친환경적이다. 그래서 목재로 지었을 때는 목재에서 음이온이라는 거, 이 음이온이 인체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걸로 밝혀졌어요. 음이온 또는 뭐 피톤치드 이런 침엽수 같은 데서 나오는 이런 향기 물질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 뭐 아토피 관련돼서 고생하시는 분들, 어린이들 이 친환경 목조가 좋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순수하게 나무로만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 건축물이 특히 뭐 아파트는 콘크리트로 해서 뭐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새집 증후군이라는 게 있죠. 새집 증후군. 예, 그래서 무슨 집에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 뭐 포름알데히드, 유기 화합물들 이런 것들이 품어져 나와요 공기 속으로. 그래서 그거를 호흡하고 그게 눈 점막을 자극하고 그래서 뭐 새집 증후군이라는 단어까지 있는데 어쨌든 목조는 그게 적다, 거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으로서는 습도 조절 기능이 좀 있다. 목재가. 그렇죠. 목재, 뭐, 또 뭐, 벽돌조, 시멘트, 또 목조하고 함께 쓰는 집선보드, 석고보드, 석고판. 그게 다 습기를 조금 빨아들이기도 하고, 또 바깥이 건조하면 또 습기를 내보내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습도 조절 기능이 조금 있다. 뭐, 이게 큰 장점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숨을 쉰다 그러죠. 그런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목조가 단열 보온 성능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같은 두께라도 같은 단열 성능으로서 목조는 얇게 해도 그 성능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콘크리트는 목조보다 4배나 그런 기능이 떨어져요. 벽돌은 한 6배. 그러니까 단열 보온 성능을 말하는 거예요. 열 전도율 말하자면. 석재 같은 경우는 목조보다 15배나 떨어집니다. 그런 기능이. 그래서 효율적으로 단열을 원한다. 벽 두께가 얇으면서 단열을 좀 잘하고 싶다 그러면 목조가 단연 우수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2x4, 2x6 이 경량 목조에 쓰이는 단열 재료는 뭡니까? 우리가 인슐레이션이라 그러는데 대표적인 인슐레이션이 그라스울, 그러니까 유리솜입니다. 유리솜이 시공할 때 좀 따끔거려도 그렇게 인체에 해롭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무기질이잖아요. 썩지도 않고 단열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으로서는 이 목조 건물이 어떤 충격에 대한 그런 흡수력이 좋다. 또는 가구식 구조로서 건물 강성이 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지진 같은 게 이렇게 왔을 때 이게 벽돌조나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충격에 대한 흡수력이 적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파괴가 된다 이겁니다. 충격에 대한 흡수력이 적은 거를 우리가 취성이라 그러는데 그게 바로 유리, 돌 이런 것들이 취성이 있다 그럽니다. 충격이 오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완충 역할을 못하고 바로 파괴가 돼버려요. 근데 목조는 안 그렇다. 충격에 대한 흡수력이 좋다. 뭐예요? 충격이 꽝 오면 약간 찌그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부서지거나 폭삭 망가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진이 많은 일본에는 거의 목조예요. 벽돌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벽돌조 제일 이게 지진에 약한 구조예요. 조적조라는 게. 지진이 이런 지진도 있고 이런 지진도 있는데 지진이 하여튼 오면은 그냥 벽돌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예요?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ALC가 조적조거든요. ALC 블럭이죠. 블럭. 조적 그런 방식인데 그래서 지금 다 내진 강화가 돼가지고 거기다가 철골로 보강을 하든지 구멍을 뚫어서 철근 넣어서 콘크리트를 치든지 이렇게 해서 내진 보완 설계를 다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목조의 특성이 뭡니까? 건식 구조다. 건식이라는 게 뭐예요? 물을 안 쓰고 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습식이 뭡니까? 세멘트, 콘크리트를 쓰는 거죠. 콘크리트조라든지 또 세멘트 몰탈로 하는 벽돌조 이런 거 전부 습식 구조, 습식 공사가 돼요. 그래서 목조는 뭐예요? 추운 겨울날 영하로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조립식 건식이다. 물을 쓰지 않는 거기 때문에 공사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조립식이기 때문에 빨리 가능하죠. 조립을 다다닥 빨리 하면은 공사도 그만큼 빨라져요. 그렇지만 콘크리트 구조는 아무리 빨리 하고 싶어도 양생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콘크리트가
붙는데 필요한 시간이 소요가 된다 이겁니다. 날씨가 기온이 차가우면 더 더뎌요. 거푸집 존치기간이라 그러죠. 콘크리트가 양생될 때까지 일본 말로 가다를 제거하지 않고 가다를 딱 틀을 유지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폼 가다를 띄는 데까지 양생이 돼야 되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장점 뭐 단점? 화재가 났을 때 최소한 유독가스가 나오지 않더라. 순수한 목재는 물론 접착제가 많이 들어간 무슨 합판이라든지 뭐 MDF 뭐 이런 뭐 필름을 입혔거나 뭐 이런 종류는 그 다음에 뭐 이 플라스틱 침투 강화목 같은 거 이런 거는 화재 시 유독가스가 나오겠지만 순수 목재는 그래도 유독가스가 잘 안 나온다. 화재에 보면요 불에 타서 뜨거워서 죽는 것보다는 유독가스를 몇 모금 마시면 기절합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른다. 근데 이 순수 목조는 그렇게 유독가스가 나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재료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친환경적이고 그렇죠. 사람하고 친근하죠. 원시시대 때부터. 그래서 또 보수가 용이하고 그러니까 확장 뭐하고 개보수하는데 굉장히 편하다. 망치하고 톱하고 뭐 몇 가지 공구만 있으면 쉽게 개보수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네. 뭐 철골조, 철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현장에서 봐도 일하는 거 힘들어요. 날카롭고 막 가공할 때 소리도 시끄럽고 막 그 쇠 같은 거 절단할 때 막 그 절단 그라인더 톱 같은 소리도 엄청 시끄러워요. 지금 목조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좀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게 좀 상식에 조금 색다른 얘기인데 반대되는 것 같은데 내구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 수명 보통 30년을 본다 했을 때 목조는 60년 이상, 70년 이렇게 내구 연한을 판단한다 이겁니다. 실제로 캐나다, 미국 같은 쪽에 보면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제 집이 너무 크지 않고 조금 아담한 집들이 있어요. 오래된 듯한 집들. 그런 집들이 굉장히 오래된 집들, 60년, 70년, 100년 된 집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집들이 요즘에 굉장히 또 값어치가 있어요. 그 집 다 그냥 부셔버리지 않고 잘 분해를 하면 안에 굉장히 잘 건조된 진짜 이제 목재가 나오죠. 목재. 요즘 집들은 뭡니까? 우리가 이 2층 바닥 밑에 장선이라 그러죠. 조이스트. 그것도 아이조이스트라 그래서 전부 뭡니까? 목재를 가공한 그런 구조재 나오잖아요. 아이조이스트 같은 거. 근데 그거 나오기 이전에는 그냥 2x10, 2x8 뭐 이런 것들 쭉 갖다 세워서 장선으로 쓰고 그랬어요. 실제 그 목재, 목재, 각재를. 그래서 어쨌든 내구성이 우수해서 오래 잘 지어놓으면은 그 내구 연한이 굉장히 길다. 이게 장점입니다. 장점만 계속 얘기를 하면 제가 무슨 목재를 파는 사람도 아니고 목조주택만 짓는 시공자도 아니고 단점이 또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관리하는데 좀 힘이 든다. 근데 잘 지어놓으면 괜찮아요. 어떻게 하는 게 잘 짓냐? 이 물이 닿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붕 쪽으로나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온다든지, 지붕에서 뭐 샌다든지, 물원통에서 뭐 이렇게 타고 질질 흘러내린다든지, 이렇게 물에 좀 조심을 하면은 관리가 그나마 좀 쉽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뭐 목조마다 다른데, 옛날에는 다른 재료가 없으니까 목재 널 가지고 쭉 붙였잖아요. 널판지 집이죠. 판잣집. 그게 널 사이딩, 목재 사이딩을 붙이기도 하고, 지붕도 마찬가지예요. 목재를 다 도끼 같은 걸 막 켜가지고, 그 붙이는 거예요. 요즘에 뭐 아스팔트 싱글 대신에, 그쵸. 너와집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옛날에 강원도 너와집.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관리가 좀 어려워요. 두 번째 나오지만은 목재 자체가 유기질 아닙니까? 유기질이라는 거는 불에 타기 쉽고 썩기 쉽고 변질되기 쉽고 이게 유기질이에요. 주로 나무, 플라스틱, 뭐 아스팔트, 고무 이런 것들, 섬유 이런 것들이 다 유기질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무기질은 굉장히 내구성이 좋죠. 오래 갑니다. 유리, 돌멩이, 시멘트, 뭐 철제 이런 거 다 무기질이에요. 무기질. 그래서 무기질에 반대되는 유기질의 특성으로서 썩기 쉽고 또 뭐 벌레가 먹기도 해요. 특히 뭡니까? 흰개미 같은 애들은 와서 막 다 셀룰로스 그냥 목재, 뭐 심재, 변재, 뭐 껍데기, 알맹이 할 것 없이 다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흰개미 주의해야 돼요. 충해라 그러죠. 곤충의 해.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유기질 목재가 당연히 내화적이지가 못하죠. 비내화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재 같은데
약할 수가 있다. 이거 그냥 상식적인 생각인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주택에 화재가 잘 안 나요. 예? 가정 불화로 부부싸움 열받아가지고 그냥 휘발유 뿌려가지고 불 붙이 모를까 거의 뭐 주택에서 화재가 잘 안 나고 목조 주택에서는 이 벽난로 같은 거 막 불을 막 빼고 막 예? 관리 제대로 그 굴뚝 같은데 단열 처리 잘 안 하면 벽난로에서 화재가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또 목재라고 해서 다 불이 잘 붙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재료가 아주 작을수록 얇을수록 가늘수록 아주 입자가 고울수록 다시 말해서 재료의 표면적이 커질수록 이 화재 같은 거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통나무 주택 같은 거는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 잘 안 붙어요. 근데 반면에 통나무가 아니라 얇은 뭐 베니어판, 얇은 판자, 투바이포 뭐 이런 경우는 불이 훨씬 더 잘 붙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재료라도 단면이 미세해지면 불이 그냥 하다못해 쇠도 붙어요. 쇠 수세미 같은 거 아주 고운 수세미 있죠. 아주 머리칼처럼 가는 그 쇠 수세미가 있습니다. 거기다 성냥불 갖다 대보세요. 불이 확 일어나면서 이 쇠가 산화해버립니다. 타버려요. 순간적으로. 뭐 이런 하여튼 목재는 어쨌든 그 화재에 대해서 내화성이 지가 못하다. 캘리포니아 같은데 요번에도 산불이 무지하게 많이 났어요. 엄청난 면적을 그냥 태웠는데 이 산에서 자연 발화도 또 생깁니다. 호주 같은데. 뭐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 화재 얘기는 조금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단점으로서 네 번째는 이 습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습도가 높아지면서 습기가 있으면 첫째 뭡니까? 유기질이기 때문에 부패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무가 습기에 의한 습도에 의한 이 팽창 또 건조에 의한 수축 이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조 수축에 대한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뭐 신경을 써서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꼭 옷장을 짤 때 오동나무가 들어가야 돼요. 오동나무. 오동나무의 특성이 뭐냐면요. 나무 중에서 비중이 제일 작은 축에 들어가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나무가 일반 나무의 한 3분의 1도 안 돼요. 비중이 굉장히 가벼워요. 근데 특징이 습기에 의해서 이 나무는 늘어나거나 줄거나 이게 별로 없습니다. 오동나무가 그래요. 오동나무 특징이. 그래서 장을 만들 때 오동나무를 꼭 다 만들어요. 근데 오동나무가 비중이 작고 약하죠. 약하기 때문에 안에는 다 오동나무를 하지만 겉에 뭡니까? 딱딱한 티크라든지 뭐 아주 단단한 나무, 먹감나무 이런 걸로 또 붙여가지고 겉은 또 단단한 나무를 쌓아요. 왜 건조수축? 이 일반 나무로 만들면은 여름에 습도가 높을 때 이 나무가 불어가지고요. 서랍이 잘 열리지도 않고 문짝도 잘 안 열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건조수축, 습기에 의한 건조수축이 굉장히 커요. 근데 오동나무는 그게 굉장히 적다. 그리고 여러분들 원목으로 여러분 집의 아파트의 바닥에 그 마루를 깔지 못합니다. 원목으로 깔면요. 여름에 습할 때 얘네들이 다 같이 늘어나가지고 마루가 갑자기 불룩하게 올라오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겨울에 또 건조하니까 줄어들어가지고 나무가 다 이렇게 벌어집니다. 마루가.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이쪽 방향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드는 걸 합판이라 그러는데 그 합판을 기본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나무 얇은 필름 붙이던지 얇게 켠 나무 무늬목을 붙이던지 그렇게 해서 강화마루 또는 뭐 온돌마루 이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우리가 난방할 때 겨울에 건조할 때 여름에 습할 때 변형 때문에 변형이 없으라고 이렇게 일반 원목은 깔지를 못해요. 그나마 난방을 안 하는 상업 바닥에는 원목을 깔 수도 있어요. 근데 여름에 습도가 높을 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또 단점이 뭐냐면은 어떤 차음 성능이 떨어진다. 이 차음 성능이 뭐냐면요. 소리가 이렇게 나갈 때 얘를 딱 막는 성능이 차음 성능입니다. 차음 성능이 크다는 거는 여기서 큰 소리가 났는데 이쪽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이 방의 벽을 이 음이 뚫고 나가기가 힘든 정도. 차음 성능. 여기서 예를 들어 60dB이 울렸는데 이쪽으로 나갈 때는 20dB이다. 차음 성능이 좋은 거예요. 여기서 60dB이 나가는데 여기로 50dB, 10dB만 줄었다면 차음 성능이 약하다. 근데 이게 바로 목조 구조가 그렇다 이겁니다. 음에 대한 차음 성능이 굉장히 약해요. 반면에
차음 성능이 좋은 거는 무겁고 딱딱한 재료들 있죠. 콘크리트, 벽돌, 뭐 이런 것들은 딱 막으면 차음 성능이 좋아요. 여기서 막 떠들어도 이쪽 옆방으로 소리가 잘 못 갑니다. 그 대신에 이제 뭐 콘크리트 벽에다 못을 박는다든지 그래서 그 구조체를 통한 전달은 굉장히 빠르고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이 못질을 함부로 하면은 동 전체가 울립니다. 동 전체가. 근데 목조는 이 차음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 지진 때문에 옛날부터 그냥 목조를 졌어요. 거기다가 그냥 창호지문 하나 닫으면 끝이에요. 눈만 가려버립니다. 뭐 소리는 다 들려요. 네? 옆집에 뭐 옆방에 신혼부부가 와서 다 들려요. 그래도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일본 사람들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스파이가 엄청 발달했어요. 다 들립니다. 다 엿들어요. 그러니까 스파이 아주 최고 발달해가지고 60년대, 70년대. 예. 그쵸. 미국에서 라디오를 만들면 거기다가 뭐 덧붙여요. 예? 온도계, 시계 이런 걸 막 덧붙여서 그렇게 해서 또 팝니다. 하여튼 뭐 얘기가 좀 다른 게 나왔는데 주택의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특성이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단점으로서 뭐가 있냐면은 이런 전체 목조의 그런 강도의 좌우는 뭐가 되냐면은 그 결합부, 이 조인트 부분입니다. 목재가 이렇게 어떤 나무가 이렇게 만나는 거를 맞춤이라 그래요. 맞춤. 또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게 연결이 되면 이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조인트가 잘 해야지만 튼튼하게 전체적인 목조의 그런 강도가 좋아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식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데 김결 철물이라는 걸 쓰죠. 보강 철물. 그래서 여기 뭐 안장쇠, 걸침쇠, 뭐 T자형 띠쇠 이런 것들을 다 적재적소에 맞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대충 그거 안 하고 그냥 못으로 막 박아가지고 그런 결합부들, 접합부들을 만들면은 전체적인 목조의 강성이 떨어진다, 약해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경량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심하게 세게 불 때는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우리나라는 잘 없는데 토네이도 같은 거 와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대책이 없어요. 예, 목조 주택 같은 경우 날아갑니다. 다 지붕으로부터 벽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 뭐 콘크리트 주택은 안 날아가니까 안전하지 않냐? 그렇진 않아요. 토네이도라는 바람이 불 때는 그 바람 안에 돌멩이하고 쇠 파이프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엄청난 것들이 같이 날아다니면서 때립니다. 유리창 다 부서지고요. 다 부서져요. 그냥 건물, 콘크리트 같은 껍데기가 좀 남아있다 뿐이지 그 피해는 뭐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목조에 대한 특징과 장단점을 말씀드렸는데 이에 앞서서 나무의 어떤 특징적인 거 이런 거를 먼저 좀 파악하고 나면 더 쉬울 텐데 그래서 자 내가 집을 질 때 골조 뭘로 할 것인가 목조로 할 것인가 콘크리트로 할 것인가 ALC로 할 것인가 이런 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각각의 특성이 조금씩 다른데 어떤 구조로 하든지 시공의 정밀도에 따라서 그렇죠? 그 값어치 뭐라나 그 질이 퀄리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목조도 잘 지으면 100년 이상 껐다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